자, 연력 파트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연력 제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할 거겠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로 표현되고 있네요. Q가 양이면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Q가 음이면 마이너스면 기체가 방출한 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데요.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해요. 물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자의 개수와 온도에 비례한다는데 일정량의 기체다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온도겠네요. 그래서 델타 U 내부 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집니다. 기체의 온도가 상승했다 되겠고요. 음의 값을 가지면 기체의 온도가 하한 것을 얘기합니다. 워크 한 1이네요. 이건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X축 부피축에 Y축 압력축을 주는데요. 만약 부피가 증가했다면 워크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부피의 증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등온축이었다면 이게 오일이죠. 요만큼의 워크 2를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등압축으로 봤다면 샤브입니다. 예, 요 빨간색의 면적에 해당하는 워크 2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단열이었다면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단열이었다면 요 파란색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그 1이 되겠습니다. 워크가 음의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부피가 그만큼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워크가 양이 됐다, 부피가 증가했다,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감소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앞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연력 제2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에서 등온의 팽창, 물론 수축도 있겠죠. 등온 팽창 이거는 화학에서는 보일 법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했으니까 내부의 질 변화량은 없고 팽창했으니까 기체가 일을 했는데 그것은 흡수한 에너지가 100% 일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화학에서 샤를 법칙으로 배웠던 놈입니다. 등압입니다. 얘는 등압 팽창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팽창했으니까 한 일은 있고 그리고 온도가 좀 더 고온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내부의 증가하고 그것만큼 되겠네요. 단원자 이상기체라면 이게 3대 2를 쓸 수 있습니다. 단열 상태에서 팽창해 볼 수 있겠네요. 열출이 차단된 상태래요. 근데 팽창했다는 거 좀 더 저온 라인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팽창한 일의 크기만큼 말입니다. 만약에 부피가 일정한 등적인 상태에서 가열해 보자고요. 부피 변화 없으니까 워크가 0이에요. 흡수한 열 에너지가 100%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것만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쌤하고 이시물리 오래전에서부터 했던 사람들은 앞에 2013년 거 기출문제를 이미 어느 정도 풀었을 거라 보는데요.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5문제네요. 프린터 없습니까? 저 책 안 가져왔습니까? 프린터 없다. 저 책 없다 한 사람. 이거 가져와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들어있는 변형되지 않는 용기랍니다. 부피가 바뀌지 않을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죠? 10번 문제는. 그래서 공급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0번 문제는 부피가 일정한 등적 상태에서 이상기체에 열을 공급했습니다.
열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빨리빨리 되죠.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압력의 증가는 괜찮네요. 우리가 이상시 상태 방식 PV 꼴 nRT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부피가 바뀔 거 없고 분자의 개수가 바뀔 거 없습니다. 기체상수 R 당연히 바뀔 거 없죠. 그 말은 온도가 올라가면 가열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압력이 증가하거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압력 증가 괜찮죠? 두 번째, 이 기체가 부피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체 해준 일은 0이다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가열인데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습니까? 내부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했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됐어? 다음 1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18번 문제를 보시면 찾습니까? 그리고 같이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에 열 Q를 가했는데요. 기체의 압력이 P로 일정하면서 압력이 일정하되 등 앞 상태에서 팽창했잖아 라고 할 수 있겠죠. 열을 가했더니 있습니다.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가겠습니다. 등 앞 팽창, 샤를 법칙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체 온도 변화가 없다? 아니죠. 압력이 일정한 등 앞 팽창은 가열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0도씨 부피 대비 온도 1도씨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하잖아 하는 그런 샤를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빨라졌죠.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체 분자 한 분자의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3 kT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운동 에너지니까 이건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 거죠. 뭐 평균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T, 온도가 올라가면 평균 속력은 빨라집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화학에서는 굉장히 자주 물어봅니다. 온도가 500켈빈에서 1000켈빈으로 온도가 2배 올라가면 평균 속력이 2배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이 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와요. 아니죠? 루트 2배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평균 속력, 화학에서 평균 속력을 낼 때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면 절대 온도 루트에 비례하고 그 분자의 때는 반비례하는 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공식입니다. 어차피 물리에서나 화학에서나 정성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화학에서는 정량적으로 질문을 물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내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지만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의 루트에 비례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니은 평균 속력이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외부 해준 일과 동일하다고요? 아니죠. 흡수한 열 에너지를 내부의 증가에도 있고 해준 일로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3대2는 나중에 물리에서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이 3대2를 설명하는 고등학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물리2에서는 이 3대2가 내용이 사라졌어요. 과거는 또 모르죠 하는 거죠. 왜요? 재밌어요. 정말 그럼요. 떨어지고 이것들이 하는 소리가 뭐야? 안돼 떨어지고. 되겠습니까? 자, 두 문제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0페이지와 16페이지에 연역한 문제 소개해봤습니다. 이때까지 보시겠어요. 잘합니다. 자, 페이지 28쪽 볼게요. 28쪽에 19번 문제. 그림 가나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 열 공급 장치를 위해서 열을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처음부터 이 들어있던 이상기체 양은 서로 같았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네. 실린더와 피스톤은 단열되어 있고요. 가에서는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답니다. 28번 가는 어떤 상태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등적이 되겠죠. 반면 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바깥쪽 외부 기압이 달라지진 않았을 테니까 외부 기압과 똑같은 상황에서 부피가 증가되는 얘는 등압의 상태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열을 공급해봤대요. 등적 가열과 등압 가열에서 팽창했을 때 똑같은 열 에너지가 들어왔답니다. 가에서 기체의 압력은 증가합니까? 했어요. 예, 당연히 증가했죠. 앞에서도 한번 압력 증가를 물어봤죠. 이해됐습니까? 기억 이해됐습니까? 나에서 온도가 일정이 되고요. 나에서는 등압은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 온도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얘한테 5Q 열에너지를 주면 내부 에너지는 3Q 올라갑니다. 해준 일은 2Q만큼 되면서 말입니다. 반면 등적 가열에서 5Q만큼 열에너지를 주면 내부 에너지는 그대로 5Q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증가에 같지는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열에너지가 내부의 변화를 갖다 했을 때 온도의 변화폭은 3대 5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량 Q는 MC 델타 T 뭐 이런 거 할 때 요 C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P 또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V. 그래서 등압 몰 비율과 등적 몰 비율이라는 그런 걸로 나옵니다. P 압력이 일정한 이랬나? 이건 샤르의 얘기예요. 되겠나? V 있으면 부피가 일정한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 나왔어요. 자, 28페이지에 등적과 등압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맞춰야죠. 참고로 2013년, 14년 이건 매우 쉬워서 이분한테 뭐 나와서 풀어라 할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페이지 31쪽이네요. 5번입니다. 페이지 31쪽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단열 팽창을 이용해서 대놓고 뭐라고요? 단열 팽창한대요. 단열 팽창. 열의 출입이 없으면서 팽창했으니까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라는 온도가 내려가잖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단열 팽창에 의해서 방사선의 궤적을 관찰하는 안개상자 원리를 무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있는 내부에 수증기를 넣고 수증기가 응결되지 않은 상태로 단열 팽창하는 모습입니다. 부피가 증가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네요. 나는 단열 팽창된 상자 내부에 방사선이 지나갈 때 뭐 알파 입자라든지 베타 입자라든지 그래서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에서 단열 팽창하는 동안 내부는 온도가 내려간다. 단열 팽창하면서 내부에 마이너스 온도가 내려가는 내부 에너지 감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두 번째, 가에서 단열 팽창하는 동안 상자 내부의 압력은 당연히 감소해야 되죠. 역시 PV 이꼴 NR 이런 거 써보자고요. 분자 개수 바뀔 거 없고 기체상수 R 바뀔 거 없습니다. 온도가 어떻게 됐다고? 내려갔댔잖아. 부피가 증가했잖아. 압력이 동일하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압력도 똑같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최종적인 결과가 내려가야 되니까. 부피 증가 대비 압력 감소가 훨씬 더 컸다 해야 되겠죠. 맞는 이해됐습니까? 보일 법칙은 부피 증가 비율과 압력 감소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바뀌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경우 부피 증가되면, 예를 들어서 부피가 2배 증가되면 압력은 2분의 1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는 뜻이 됩니다. 맞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디귿
가에서 물이 응결된 수증기는 응결 과정에서 열을 흡수한다. 응결 과정이 뭡니까? 물질 상태를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로 했을 때 응결이라는 것은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되는 걸. 물에 대해서는 수증기의 응결이라는 것입니다. 액화열을, 자 이거 발열이다 흡열이다? 발열이죠. 액화열을 방출하는 발열 과정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수증기 응결열이 에너지원이 되는 기상현상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태풍이죠. 와, 태하다가 왜 멈추냐? 어? 약간 헷갈려. 어? 태하 뒤에 뭐 하려고 했냐? 그러면 태요? 태풍 하려고 했는데. 예. 이거 이제 테마예요. 예, 다시요.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액화, 수증기라면 응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랬어요? 그 과정을 에너지가 방출하는 발열 과정입니다. 했다고. 알겠어? 되셨나? 네. 그래서 열을 흡수할 게 아니라 방출하는 발열이다 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네. 40페이지 넘길게요. 자, 40페이지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18번 문제네요. 40페이지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에 열을 계속 공급하는 모습인데요. 가 과정에서는 부피가, 나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래. 이것도 똑같이 가 과정에서는 뭐 했다고? 등적이었고 나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게 등압을 시키고 있네요 하겠다고. 이해됐습니까? 문제를 보다 보면요 등호 팽창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안 나오죠. 그지? 왜냐하면 등호 팽창을 내면 이 면적을 내야 되는데 면적 내는 게 대소관계는 주어져도 정확하게 면적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보유 법칙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질문해 봅시다. 가에서 가라는 게 등적 부피가 일정한 등적 상태예요. 흡수한 열량은 내부인지 증가량으로 100% 전환될 수가 있었겠습니다. 다 단열된 실린더죠? 그지? 예. 실린더와 피스톤이 다 단열 상태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야. 만약에 단열되지 않았다면은, 즉 외부로 열 교환이 일어난다면은, 그때는 흡수한 열 에너지가 100%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나오진 못할 수 있겠죠. 나중에 보면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 이런 문제도 나와요.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라는 것은 온도가 외부랑 청 온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맞다 알겠습니까? 나에서 기체는 부피가 증가했어요. 등압하면서 팽창했거든. 등압 팽창했기 때문에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부피가 증가했다.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가나에서는 기체 온도가 증가합니까? 했어요. 등적 가열에도 내부 에너지가 증가가 있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등압 가열하는 상태에서도 팽창하면서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야. 자, 페이지 40페이지까지 그렇게 한번 해봤네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어, 18번 있어. 60페이지 18번. 여기 지금 넘버 적어놨잖아. 아, 50페이지. 43페이지도 있잖아. 어디 있어? 자, 페이지 43쪽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43쪽에 3번 문제 보겠네요. 문제 찾았습니까? 네.
그리고 같이 산소 기체 A가 들어있는 용기의 마개를 닫고요. 차가운 물 속에 넣었는데요. A의 부피는 일정하게 되면서 온도가 내려갔대요 합니다. 기체가 담겨 있었는데요. 온도가 내려갔답니다. 이때 부피 변화가 있었어? 부피가 일정하면서 있잖아요. 등적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갔어요. 냉각된 거죠. 확인됐습니까? 등적 상태에서 냉각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등적 가해를 소개했다면 등적 냉각은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인데 워크는 제로고 내부 에이지가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내부 에이지가 마이너스예요. Q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기체는 외부로 열 에너지를 방출했다. 외부로 열 에너지가 방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체가 일을 했다고요? 아니요. 부피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적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A의 내부 에너지 감소했다. 그렇죠?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온도가 내려갔다, 냉각되었다는 말 자체가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A 쪽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PV equal nRT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피는 뭐하다? 일정한 상태였습니다. 분자의 개수 바뀔 거? 없죠. 기차 상태 기차 상수 R도 바뀔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도가 내려간 만큼 압력 역시 어떻게 된다고? 감소했다고요. 이해됐어요? 되겠습니까? 43페이지였습니다. 54페이지 넘길게요. 자, 페이지 54페이지에서도 그림 가나는 단열된 용기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였고요. 각각 부피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가는 어떤 상태라고? 부피가 일정하되어 등적 상태였겠네요. 확인됐습니까? 반면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한답니다. 예, 등압 상태입니다. 똑같은 열량 Q를 공급했더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다라고 합니다. 대화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등적 상태에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인데 워크가 제로잖아요. Q만큼 넣어줬으니까 내부의 증가량 역시 Q만큼 올라갔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다음 나에서 분자의 평속력이 증가했습니까? 했어요. 등압한 상태에서 가열했잖아요. 그지? 등압 가열도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가 됩니다.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고요. 내부의 증가량도 있었어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가열에너지는 이 둘을 나눠주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의 증가 증가됐겠고 평속력 역시 올라갔다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앞에서 우리가 5Q만큼 열에너지를 주면 내부의 증가량은 3Q만큼 올라간다 했습니다. 5Q만큼 열을 주면 내부의 증가량은 5Q 그대로야 했습니다. 지금 똑같이 열량 Q를 줬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에서는 U0 처음 내부 에너지에서 Q만큼 넣어준 만큼 U 타임으로 나중 내부 에너지가 같아지게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나에서는 했습니다. 나중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 있잖아요. 그지? 처음부터 얘가 같은 데서 출발했을까요? 아니죠. 이 크기 B가 5대3이랬어요. 따라서 나에서는 가보다는 좀 더 높은 U0 프라임에서 올라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즉 처음부터 같은 양의 이상기체지만 같은 온도는 아닌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5Q하고 3Q 적어준 3Q 대 2Q 내부의 집 변화량과 워크의 크기가 3대 2가 되는 거 물리원에 소개되지 않지만 소개하는 이유 이해되시겠어요? 되겠나? 네. 그래서
가와 나에 같은 양의 이상기체가 들어있지만 첫 스타트하는 온도는 나가 더 높은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열전 첫 스타트할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가 더 큰 상태가 아니에요. 나가 더 큰 상태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올라간 Q를 혼자 담아보고 얘는 결국에 5분의 3Q만큼의 내부 에너지 증가를 보게 된 겁니다. 구분되겠습니까? 54페이지 정리해 주십시오. 17번 문제였어요. 자, 6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0페이지에는 18번 문제가 연립각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림 가와 같이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 실린더가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서 AB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쪽에다가 열에너지를 가했네요. 피스톤이 서서히 이동해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른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A와 B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했습니다. 예. 지금 A가 부피가 늘어나면서 A가 해준 일은 B가 부피가 감소하면서 B가 받은 일과 똑같죠. 그래서 연력학 제법칙에서 두 기체가 A가 부피가 증가하면서 해준 일이나 B가 받은 일의 크기나 같아요. 그래서 AB의 내부 에너지의 합은 Q만큼 증가했다고 쓸 수 있죠. 맞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요거는 AB 두 기체의 말입니다. 그래서 A는 워크가 증가했고 B는 워크가 감소했고 근데 그 크기가 서로 같았고 내부의 증가량의 AB 두 합은 Q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B 기체가 받은 일은 했어요. A도 B도 둘 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잖아요. A도 증가하고 B도 증가했습니다. 이 Q라는 열에너지를 A, B 둘이서 나눠야 됩니다. A는 워크가 증가했고 B는 워크가 감소했죠. 그래서 이 둘은 똑똑히 된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이 Q를 A, B 둘이서 나눠 먹은 상태입니다. B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단열 압축됐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B 입장에서도 단열 압축을 통해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있었고 확인됐나요? 18번이었습니다. 60페이지 정리해라. 자, 페이지 66쪽 보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빵 봉지를 냉장고에서 꺼낸 직후의 모습인데요. 나는 시간이 지난 후 부풀어 올랐답니다. 부푼 동안 기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했어요. 예, 외부로부터 열을 받았겠죠. 차가운 냉장고 속에 있었다가 따뜻한 외부로 올라왔으니까 외부에서 빵 쪽으로 열기를 흡수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외부에 일을 했다. 부피가 팽창했다. 외부에 일을 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또한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내부의 에너지 역시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너무 간단하네요. 72쪽 보죠.
72쪽에 17번 문제. 자,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 실시했던 수능 문제네요. 풀어보십시오. 맞았어요. 안 네? 돼요. 안 돼요. 뭐라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화장실 다녀오니까 갔다 오세요. 자, 페이지 72쪽 수능 문제 다 풀어보셨을까요? 다 됐습니까? 네. 예, 해봅시다. 그림 가나는 단열된 실린더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지체 가는 부피를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나오네요. 가 부피가 일정하답니다. 등적 상태고요. 나 압력이 일정하답니다. 등압 되겠네요. 똑같은 열량 Q를 공급해봤어요. 가열전 가와 나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각각 VT로 서로 같았답니다. 가열전의 상태는 부피와 온도가 역시 마찬가지 나에서도 부피와 온도가 VT로 같았답니다. 가열 후 나에서의 기체의 부피는 2V가 됩니다. 됐습니까? 온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온도가 일정할까요? 압력이 일정화 됐잖아요. 이래서요? 압력이 일정화 됐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인데요.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 역시 올라갔습니다. T보다 높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가열 후 나에서는 T보다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등온 팽창이 아니었습니다. 등압 팽창입니다. 샤를 알겠어요? T보다는 더 높은 온도였습니다. 가열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 그죠? 우리는 이 온도가 열량 Q에 대해서 Q만큼 다 높아진 T' 보겠고요.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 열량 Q의 5분의 2만 5분의 3이죠. 5분의 3만 내부 에너지 증가량에 보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그렇다면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은 가에서 내부의 증가한 것 같다? 아니죠.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의 크기, 부피가 증가하면서 해준 일의 크기는 5분의 2Q에 해당합니다. 얘는 내부의 즉 그대로 Q 다 올라갔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1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소개했네요. 이제 여러분 나와서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페이지 77쪽부터 132쪽까지 이렇게 페이지 넘버 수를 적어놨습니다. 77부터 96, 1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8번 문제 나와서 풀게 시킬 건데요. 일단 풀 시간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해보십시오.